어머니가 치매래요. 동생 수정이의 전화를 받는 순간 장남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실해? 네, 오빠.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는데 알츠하이머 초기래요. 그럼 어떡하지? 영수는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78세,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시골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오빠, 우리 모여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영수는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둘째 영호, 막내 수정, 삼남매는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 어떡하지? 어머니 치매라는데. 영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초기라서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 심해질 거래요. 일상생활도 어려워질 거고. 수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누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영우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다 바쁘잖아. 영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우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수정은 맞벌이에 육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 영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요양원? 응. 요즘 요양원 좋다던데. 전문 간호사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수정이 반대했습니다. 오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모실 거야? 그건 저도 힘들어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요양원이 답이지. 영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 상태부터 확인해 보자. 어머니 집에 가보자. 삼남매는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 사신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니? 다 같이 왔네. 어머니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때요? 괜찮아. 멀쩡해.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요? 병원? 별거 아니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부엌도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먹지. 혼자서도 잘 해 먹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몇 년 요리했는데. 식사를 하며 영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잊어버리시는 거 없으세요? 없어. 멀쩡해.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치매라니.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식사 후 삼남매는 따로 모였습니다. 어머니 별로 안심해 보이던데? 영우가 말했습니다. 초기라서 그래. 곧 심해질 거야. 그럼 어떡하지? 역시 요양원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영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요양원 알아보자. 시설 좋은 데로. 그래도 어머니가 반대하실 텐데. 설득해야지. 어머니 혼자 두는 게 더 위험해. 삼남매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좋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근교의 깨끗한 시설이었습니다. 여기 좋네. 간호사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비용은 얼마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비싸네. 우리 셋이 나누면 1인당 100만 원이야. 할만하지 않아? 그래도 부담되는데. 어머니 집 팔면 되지. 그 돈으로 몇 년은 충분히 낼 수 있어. 수정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아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빈집으로 놔둘 거야? 어차피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빈집인데. 그래도 수정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가 어머니 모실 수 없잖아. 요양원이 최선이야. 수정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죠. 다음 주말 삼남매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뭔데? 어머니, 서울 근처에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 같은 분들 많이 계시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치매도 있으시고 나는 안 가.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내 집에서. 어머니,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우리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싫어. 나는 여기가 좋아. 어머니, 너희들한테 짐 될까봐 요양원 보내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나 버리고 싶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나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삼남매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하나? 그럴 순 없잖아. 삼남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고 자신들은 모실 형편이 안 되고 일단 시간을 두자.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 어떡하지? 어머니 혼자 두는 게 정말 괜찮을까?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나를 버리고 싶은 거지?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단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바쁘고 동생들도 바쁘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 최선 아닐까?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요. 왜? 무슨 일이야?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뭐? 제 이름을 까먹으신 것 같아요. 누구세요?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걱정돼요, 오빠. 내가 내려가 볼게. 영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니가 영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수요. 큰아들. 영수? 어머니는 한참을 영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영수. 왔구나. 어머니, 저 못 알아보셨어요? 아니야. 알아봤어. 그냥 깜빡했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먹었어. 뭐 드셨는데요?
그게 뭐 먹었더라.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 좀 볼게요. 영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있었습니다. 밥과 김치만 먹은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된장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안 해 드세요? 귀찮아서. 제대로 먹어야 건강하시죠.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해. 영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고기, 야채, 과일을 샀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고맙다. 어머니는 영수가 만든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먹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그냥 먹기 싫어. 좀 더 드세요. 배불러.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수는 어머니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 참 복잡하죠? 그러게. 아버지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응? 아버지 생각나세요? 아버지? 누구? 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 남편. 아버지요. 아, 아버지. 그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공허했습니다. 정말로 기억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새벽 3시쯤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옷장을 뒤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지갑을 찾고 있어. 지갑이요? 어디 두셨는데요? 모르겠어. 어디 뒀는지. 지금 새벽인데요. 내일 찾아드릴게요. 안 돼. 지금 찾아야 해. 중요한 게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는데요? 돈. 많은 돈. 영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집에 돈 있으면 도둑 맞아요. 은행에 넣으세요. 은행? 은행은 믿을 수 없어. 왜요? 그냥 믿을 수 없어.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해서 다시 누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스 잠그기, 현관문 잠그기, 약 먹기. 어머니가 잊지 않으려고 붙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책장을 보니 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큰아들, 회사원. 영호는 둘째 아들, 자영업. 수정이는 막내딸, 주부. 어머니가 자식들을 잊지 않으려고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 김철수 10년 전 사망. 나 박순자 78세. 어머니는 자신의 정보까지 적어 놓으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영수는 노트를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서 치매와 싸우시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부엌으로 가니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란을 깨려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영수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손에 힘이 없어. 괜찮아요. 누구나 나이 들면 그래요. 아침을 함께 먹고 난 후 영수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 얼마나 안 좋은데? 노트에 우리 이름 적어 놓으셨어. 잊어버릴까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영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혼자 두면 위험해. 나도 알아. 근데 영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자. 며칠 후 삼남매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몰래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영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팔 거라고 하자. 그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가실 거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정이 반대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어머니 혼자 두면 정말 위험해. 그래도 수정아, 현실을 봐. 우리가 모실 수 없잖아. 요양원이 최선이야. 수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삼남매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뭔데? 이 집을 팔려고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을 판다고? 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안 돼. 이 집은 못 팔아. 왜요? 그냥 안 돼. 절대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는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는데요? 그건 말 못해. 하지만 이 집은 못 팔아.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요양원 가세요. 그게 싫으시면 이 집에서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집을 팔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집에 뭐가 있는데 그러세요? 영수가 다그쳤습니다. 비밀이야. 말 못해. 무슨 비밀인데요? 그건 너희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아버지가 말하지 말래요? 영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비밀로 하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약속이야. 비밀로 하기로 했어. 어머니는 완강했습니다. 삼남매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일까?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집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어머니, 그 비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안 돼. 말 못해. 왜요?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물어봐도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뭘까? 다음 주말 영수는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장 보러 나가신 틈을 타서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책장을 뒤졌습니다. 책들과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릇과 냄비들. 어디에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영수는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장롱 위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 통장들이었습니다. 영수는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액 5천만 원. 두 번째 통장, 잔액 7천만 원. 세 번째 통장, 잔액 6천만 원.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펼쳐봤습니다. 총 10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6억 원이 넘었습니다. 6억?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6억이나 가지고 계셨다니.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통장 안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절대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 것. 이 돈은 특별한 용도. 남편과의 약속. 영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약속일까? 왜 자식들한테 숨긴 걸까? 상자 밑바닥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읽어도 될까?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집만 남기고 가서.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야. 하지만 아이들한테 주면 안 돼. 왜냐하면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장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다른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황급히 통장들을 상자에 넣고 장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왔니?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머니. 뭐 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내 방 뒤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뭔가 만진 것 같은데. 어머니는 방으로 가셨습니다. 장롱을 확인하셨습니다. 상자를 내려 여셨습니다. 역시 내가 봤구나. 어머니, 내 물건 왜 함부로 봐? 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어머니, 이 돈은 뭐예요? 너랑은 상관없어. 6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상관없어요?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돈 가지고 계시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 내가 잘 관리하고 있어. 관리요? 통장으로만 넣어 놓으신 거잖아요. 제대로 재테크도 안 하시고. 재테크?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이 돈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편지 봤어요.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쓰여 있던데, 왜요? 그건 말 못해. 왜요? 자식인 저한테도 못 말해요? 약속이야. 아버지와의 약속? 영수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이 돈 관리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저희한테 맡기세요.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돈은 내가 지킬 거야. 아무한테도 안 줘. 그럼 왜 모으신 건데요? 쓰지도 않으실 거면서. 쓸 날이 올 거야. 꼭 필요한 날이. 언제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이 올 거야.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수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너희들 믿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6억 갖고 계셔. 뭐라고? 통장이 10개나 있어. 다 합치면 6억 넘어. 어떻게 그런 돈이? 나도 몰라. 근데 어머니가 절대 안 알려주셔. 아버지가 남긴 거 아닐까?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것 같지 않은데. 삼남매는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한테 물어볼까? 영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 친구분들 연락처 알아? 며칠 후 영수는 아버지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30년을 함께 일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돈을 많이 버셨나요? 아니, 김 과장님은 그냥 월급쟁이셨어. 특별한 부수입은 없었을 거야. 그럼 6억을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6억?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는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동료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아세요? 김 과장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적 있어. 부인이 돈을 모으고 계신다고. 어머니가요?
그래. 부인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꽤 모으셨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일을 하셨다고요? 응. 김 과장님이 자랑하셨어. 부인이 정말 대단하다고. 영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셨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김 과장님이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 영수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영수는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동네 이웃들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박순자 씨요? 그분 참 대단하셨죠.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하셨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어요. 쉬는 날도 없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청소 일요. 여기저기 건물 청소하러 다니셨어요. 영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번째 건물 청소하러 가시고, 낮에는 두 번째, 저녁에는 세 번째, 하루에 3곳씩 다니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어요? 그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어요. 정말 성실하셨죠. 왜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글쎄요. 돈을 모으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절약도 엄청 하셨어요. 당신은 헌 옷만 입으시고 반찬도 김치만 드시고.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하셨어요? 40년쯤? 젊었을 때부터 70 넘으실 때까지 하셨어요. 나이 드셔서 몸이 안 좋아지시니까 그만두셨죠. 40년이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수는 다른 이웃들도 찾아갔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아이들 학비 벌려고 그렇게 일하셨대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근데 당신은 절대 돈 쓰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다 모으셨죠. 영수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 일을 하셨다니. 그렇게 모은 돈이 6억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와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영수는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청소 일하셨대. 뭐라고? 새벽 4시부터 밤까지. 하루에 3곳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 우리 학비 벌려고. 오빠, 우리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나도 몰랐어. 3남매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영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영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제대로 해드리자. 며칠 후 3남매는 함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왔니? 어머니, 죄송해요. 영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우와 수정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어머니가 40년 동안 청소 일하신 거 알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됐어. 일어나라. 죄송해요.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괜찮아. 너희들도 바쁜 거 아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세 자식은 울면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요양원 안 가셔도 돼요. 그래도 너희들 힘들잖아. 괜찮아요. 우리가 교대로 올게요. 어머니 혼자 안 두게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자식들.
그날부터 삼남매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월요일과 화요일, 영호는 수요일과 목요일, 수정은 금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교대로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와서 좋네. 당연하죠, 어머니. 어느 날 영수가 다시 6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왜 모으신 거예요? 그건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알 권리 있잖아요.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 너희 아버지가 병에 걸렸었어. 암이었어. 영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요? 언제요? 20년 전쯤. 그런데 완치되신 거예요? 아니야. 수술했는데 재발했어. 의사가 5년 못 산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5년이 아니라 10년을 사셨어. 기적이었지. 어떻게요? 돈 때문이야. 어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암 치료비가 엄청났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갔어. 그렇게 많이요? 응. 특수 치료를 받으셨거든. 그 치료 덕분에 5년을 더 사셨어. 그럼 그 돈을 내가 벌었지. 청소일로.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을 아버지 치료비로 쓰신 거예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남았어. 그게 지금 남은 6억이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 안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부모가 병들었다는 거 알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아버지랑 나만 알고 있었어.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남은 돈은 절대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왜요? 특별한 용도로 쓰라고. 무슨 용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머니를요? 응.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혼자 남을 텐데 그때 외롭지 않게 돈을 쓰라고. 어떻게 쓰라는 건데요?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라고. 영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쓰셨어요? 쓸 줄 몰랐어. 평생 아껴 살았는데 갑자기 돈 쓰는 게 어색했어. 그래서 그냥 통장에만 넣어두신 거예요? 응.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영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럴까? 네. 아버지가 그러라고 남겨주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써볼까? 삼남매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고 싶으셨던 것들을 해드리자.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어느 주말 삼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어머니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거? 네. 뭐든지요.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글쎄 여행 가보고 싶어. 어디로요? 제주도. 평생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럼 가요.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요. 비행기 타는 것도 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타봤거든. 당연히 타야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어. 호텔 뷔페 같은 거 다 해드릴게요. 수정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있으세요? 예쁜 옷도 사보고 싶어. 평생 헌 옷만 입었거든. 백화점 가서 명품도 사드릴게요. 명품까지는 그렇고 그냥 새 옷이면 돼.
아니에요. 명품 사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고 싶어. 전문 사진작가한테. 가족 사진요? 응. 우리 가족 다 같이 예쁘게 찍어서 액자에 넣어두고 싶어. 당연히 찍어야죠.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며칠 후 제주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삼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 긴장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 재밌어요. 손주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안 무서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와, 구름 위를 나는구나. 신기하다. 예쁘죠, 어머니? 응, 정말 예뻐. 제주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데는 처음이야. 어머니가 호텔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으시죠? 응, 너무 좋아. 저녁에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드셔보세요, 어머니. 다 먹을 수 있을까?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는 하나씩 맛보셨습니다. 스테이크, 초밥, 파스타, 디저트. 맛있다. 정말 맛있어. 많이 드세요. 식사 후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파도를 보시며 말했습니다. 78년 살면서 처음 와보는 제주도야. 이제 자주 오세요.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가 모시고 올게요. 다음 날 성산 일출봉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힘들어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꼭 올라가고 싶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넓은 바다를 보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어머니? 행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서 우리도 행복해요. 어머니랑 함께라서. 셋째 날 전문 사진작가를 불러 바닷가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어머니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이런 데는 처음이야. 다 너무 비싸. 괜찮아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예요. 내 돈? 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쓰셔야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만져보셨습니다. 이거 예쁘네. 그럼 그거 사세요. 너무 비싼데. 어머니, 6억 있으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머니는 결국 예쁜 옷 몇 벌을 사셨습니다. 가방도 하나 사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새 옷을 입어보셨습니다. 어때? 예쁘세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나도 이런 옷 입으니까 괜찮네. 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 돈을 쓰라고. 근데 나는 쓸 줄 몰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대신 써주는구나.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많이 쓰세요. 여행도 더 가시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시고. 그럴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게. 며칠 후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미용실 가고 싶어. 미용실이요? 응. 머리 염색하고 파마도 하고 싶어. 좋아요. 가요. 고급 미용실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염색하고 파마를 하셨습니다. 3시간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완전 젊어 보이세요. 20년은 젊어 보여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거울 좀 보여줘. 거울을 보신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나야? 네, 어머니. 정말 예쁘네. 내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나 요즘 행복해. 정말요? 응. 78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하지만 영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셨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스불 끄셨어요? 껐나? 잘 모르겠네.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약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가끔은 자식들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영수야. 아니, 영호야. 저 영수예요, 어머니. 아, 그래. 영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계속 혼자 두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영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는 자영업이라 힘들고, 나도 회사 다녀야 하고, 저도 육아가 있어서 결국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남매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대신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봐드리는 게 어때?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가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니까 좋은 요양보호사를 찾아야겠다. 며칠 후 요양보호사를 면접했습니다. 여러 명을 만났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김미선. 50대 초반의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20년 됐습니다. 주로 치매 환자분들 돌봤어요. 치매 환자 경험이 많으신가요? 네. 치매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자신 있습니다. 영수는 미선의 이력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경력도 화려했고 추천서도 좋았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 어머니가 치매셨거든요. 10년 동안 돌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돌보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그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영수는 미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미선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해요. 누구세요? 어머님을 돌봐드릴 요양보호사예요. 어머니는 미선을 경계하셨습니다. 나 돌볼 필요 없어. 혼자 할 수 있어. 알아요.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려고요. 필요 없어.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밥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부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미선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마워요. 일주일쯤 지나자 어머니는 미선을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미선아, 밥 먹었어? 네, 어머님. 나랑 같이 먹자. 그럴까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자식 있어요? 아들 하나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네. 이제 대학생이에요. 좋겠네. 나도 자식들이 어렸을 때가 그리워. 어머님 자식분들 효자 효녀시잖아요. 그러게. 요즘 자주 와. 전에는 잘 안 왔는데.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함께하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미선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수정아, 이리 와봐. 어머님, 저 미선이에요. 아, 미선. 미안해. 깜빡했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미선을 딸로 착각하거나 젊은 시절 친구로 착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착각에 맞춰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수정이에요. 우리 딸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미선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삼남매는 미선에게 감사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월급을 더 드려야겠어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에요. 미선 씨는 정말 특별해요. 영수는 미선의 월급을 인상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영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영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어머님 치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행됐나요? 중기로 접어든 것 같아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실 수 있어요. 영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어머님이 아직 여러분을 알아보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나중을 위해서. 무슨 준비요? 마음의 준비요. 어머님이 점점 달라지실 거예요. 그때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삼남매는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했어. 미선이랑. 좋으시겠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내일 제가 갈게요. 그래. 와라.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영수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 영수예요. 아들. 아들. 아, 영수. 왔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머니가 대답하셨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런 영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은 마음으로는 알고 계세요. 정말요? 네. 치매는 기억을 빼앗지만 감정은 남아요. 어머님은 영수 씨를 사랑하세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영수는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나 죽으면 어떡하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요즘 기억이 자꾸 없어져. 자식들 이름도 잊어버려. 이러다가 나 미쳐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무서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게 무서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미선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어머님 혼자 안 두게요. 고마워, 미선아. 어머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님이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할게요. 어머니는 미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을 가끔 못 알아보셨습니다. 영수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어머니. 아, 그래. 잘 왔어. 하지만 5분 후에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영수야, 언제 왔니? 조금 전에 왔어요. 그래. 미안해. 깜빡했네. 이런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밥도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배고프다고 하셨습니다. 옷도 하루에 여러 번 갈아입으셨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미선은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미선 씨, 너무 힘드시죠? 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에요. 쉬셔야 해요. 이러다 미선 씨가 쓰러지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건강해요. 하지만 미선의 얼굴은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야간 요양보호사를 하나 더 고용하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어머님이 낯선 사람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미선 씨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 야간 요양보호사를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내 집이 아니야. 내 진짜 집으로 가고 싶어. 어디요? 고향? 내가 태어난 곳. 어머니는 경상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삼남매는 의논했습니다. 어머니를 고향에 모셔다 드릴까? 그런데 이동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도 어머니가 원하시잖아. 그럼 가보자.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니까. 다음 주 삼남매와 미선은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집은 이미 없어졌지만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고향이에요. 고향? 맞아. 여기가 내 고향이야. 어머니는 마을을 둘러보셨습니다. 저기 개울이 있었는데. 네, 아직도 있어요. 개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보시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서 놀았어. 물고기도 잡고. 재밌으셨겠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동네 친구들 이야기. 신기하게도 오래된 기억은 생생하셨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빨래를 하셨어. 나는 옆에서 놀았지. 아빠는 저 산에서 나무를 하셨어. 힘든 일이었어. 나는 학교 가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 갔어. 대신 일을 했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꼭 공부시키고 싶었어.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응. 너희들 학비 벌려고. 고마워요, 어머니. 아니야. 엄마로서 당연한 거지. 마을을 둘러본 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향 음식이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 어렸을 때 먹던 맛이야.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응. 너무 맛있어. 저녁을 먹고 근처 펜션에서 묵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말했습니다. 별이 많네. 예쁘죠? 응. 서울에서는 별을 못 봤는데 여기는 공기가 좋아서 별이 잘 보여요. 어머니는 한참을 별을 보셨습니다. 영수야. 네, 어머니. 고마워. 나를 고향에 데려와줘서 천만에요.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정말 행복해.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익숙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길로 학교를 갔었어. 비록 몇 년 못 다녔지만. 어머니도 학교 다니셨어요? 3년 다녔어. 그 후로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지.
어머니는 옛날 학교터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학교였어. 작은 학교였지. 어머니는 빈터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좋으셨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한테도 공부하라고 하신 거네요. 그래. 배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이틀 동안 고향에서 지내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또 가요, 어머니. 그래. 또 가자. 하지만 그 후로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처럼 어머니는 점점 약해지셨습니다. 고향 다녀온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님, 미선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치매 환자분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합병증이에요. 심각한가요? 다행히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어머니는 일주일 입원하셨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는 더 약해지셨습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미선아, 나 좀 도와줘. 네, 어머님. 미선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배불러. 한 숟가락만 더요. 싫어. 먹기 싫어. 체중도 많이 줄었습니다. 의사를 불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6개월입니다. 삼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짧아요? 네. 치매도 있고 뇌졸중도 있었고 몸이 많이 약하세요. 치료 방법은 없나요? 이 나이에는 큰 치료가 힘듭니다.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는 모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가시는구나. 우리 뭐라도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뭘 해드리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뭘까?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삼남매는 어머니를 더욱 정성껏 모시기로 했습니다.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그래.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그래. 하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가끔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삼남매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들 다 불러달래요. 삼남매는 급히 모였습니다. 어머니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눈을 뜨셨습니다. 다 왔니? 네, 어머니. 다 왔어요. 어머니는 한 사람씩 바라보셨습니다. 영수, 영호, 수정,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정확하게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미안해. 왜요? 제대로 못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최고예요. 아니야. 평생 고생만 시켰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너희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라. 네. 그리고 미선이 잘 부탁한다. 미선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고마워. 미선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들 덕분에 마지막이 행복했어.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주무시는 거예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삼남매와 미선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영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삼남매는 울었습니다. 미선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이웃들, 어머니가 청소했던 건물 사람들, 미선의 동료 요양보호사들. 고인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사셨어요. 조문객들이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삼남매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계신 어머니. 어머니, 이 사진 참 예뻐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드린 게 다행이야.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미선이 깨끗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어르신 돌보러 갈 거예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연락하고 지내요. 그럴게요. 미선이 떠난 후 삼남매는 어머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통장이 든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 돈 어떡하지? 어머니 유언대로 쓰자. 뭐라고 하셨는데? 영수가 상자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야. 엄마는 이 돈으로 행복한 마지막을 보냈어. 너희들 덕분에 남은 돈은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하지만 꼭 의미 있게 써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써라.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자식들. 엄마가. 삼남매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돈을 의미 있게 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힘든 사람들을 돕자.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근데 누구를 도울까? 요양보호사들 어때? 수정이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하잖아. 근데 월급은 적어. 맞아. 미선 씨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자. 좋은 생각이야. 삼남매는 박순자 요양보호사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요양보호사들의 자녀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교육비도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는 미선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 씨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어머니의 뜻이에요.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이 대학 보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삼남매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어머니 뜻대로 했으니까. 또한 삼남매는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가족들도 겪고 있을 거야. 도와주자.
우리 경험을 나누자.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치매 환자를 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요. 힘드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마음으로는 알고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삼남매는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려움도 극복 방법도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좋은 요양보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해요. 모임을 통해 많은 가족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돼요. 삼남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청소했던 건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를 기리는 기념패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념패요? 네.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건물 역사의 일부예요. 삼남매는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패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로비에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기념패가 걸렸습니다. 박순자님, 40년간 이 건물을 깨끗이 지켜주신 분. 삼남매는 기념패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그날 밤 영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 뜻대로 살고 있어요. 재단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으로. 영수는 어머니 산소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우리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알았어요. 효도가 뭔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걸. 요양원 보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게 효도라는 걸.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마지막에라도 제대로 해드린 게 다행이에요.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별 보세요. 제일 밝게 빛나는 별. 그게 어머니 같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지만 사랑은 남기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모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영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었습니다. 10명의 요양보호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대학 갈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삼남매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 보셨으면 좋겠다.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행사가 끝나고 한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순자 어머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청소 일하시며 자식들 키우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비슷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힘드시죠? 네. 하지만 박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나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수는 그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처럼. 그리고 우리가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삼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의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랑, 희생이 아니라 헌신,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1년 후 재단은 100명이 넘는 요양보호사 가족을 도왔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도 100가족이 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매년 어머니 기일에 모였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가르침대로 서로 돕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삼남매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어때, 영호야? 잘 지내. 형은? 나도 잘 지내. 수정이는? 저도요. 애들도 잘 크고 있어요. 삼남매는 어머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일이었어요. 우리 다 모여서 어머니 생각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전에는 각자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는 자주 만나요.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고 그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사랑이요. 영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박순자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삼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두 박순자 씨의 사랑 덕분입니다. 4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남편을 살렸고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냈고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평범한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희생이 아니라 헌신. 그것이 박순자 씨가 세상에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